김소정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여기 김소정 변호사. 부산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부산 분위기 어떻습니까 요즘에? 제가 2018년도에 네. 그때도 선거를 처음으로 뛰었습니다. 네. 그때는 선거 운동을 하다 보면 하루에 네. 한 지나가는 차에서 그 차 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어 주시는 분이 하루에 한 2분 정도 아, 있었어요. 네. 네, 요즘에는 하루에 10분 이상 만납니다. 아, 버스도요. 버스 운전기사분도 빵빵 하시면 손을 막 흔들고 네. 가시고요. 트럭 운전기사분도 차문을 내리시고 분위기가 힘내라고. 달라졌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지금 부산 완전히 분위기가. 정말 다릅니다. 그때랑 체감 온도가 지금 네. 저는 실질적으로 그렇죠. 느끼기 때문에 운동을 해보면. 예, 2년 전에도 나갔고 이번에도 지금 나갔는데 네. 완전히 다릅니다. 분위기 자체가. 예. 그래서 이번에 무슨 사단이라도 나지 않을까 이런 근데 생각이 들고요. 부정선거를 그 감시하는 뭔가 이 자원봉사대든가 모니터위원들인가 있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부정선거 관련해서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네. 이 부분을 특단의 감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라고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네. 이 부정선거 그 감시단을 또 저쪽에서 조작을 할 수 있거든요. 자기 편으로 다 심어가지고 이 부분도 지금 철저히 지금 예. 이제 막아야 되는 거고요. 일단 부정선거와 그 전자개표, 그다음에 뭐 부재자 투표 예. 이 여러 가지로 지금 저들이 어떤 조작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예. 부분에 대한 아마 특단의 조치는 계속 지금 강구는 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당에서도 조치하겠지만 예, 알고 있으니까. 우리 김소정 변호사 측에도 이제 그 발론티어들이 뭐 몇 분 계실 거 예, 아니에요? 자원봉사들이 봉사자들이 예. 가서 메인 눈으로 감시해야죠. 그분들이 좀 이렇게 예, 뜬 철저히 눈으로 진짜 끝까지 밤을 예, 새면서 봐야죠. 철저히, 예. 예. 자, 오늘 이 얘기 좀 해주시죠. 아까도 어떤 분들이 여기 써주신 게 이제 그 민주당 인밀이 네. 고발 취하했네요, 얘기는. 네, 지금 임미리 교수가요. 29일에 경향신문에다가 네.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네. 민주당 빼고 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는데 그 내용이 네. 뭐 촛불 정권임을 자인하면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 네, 촛불 경향신문 정권임을 인밀이 교수 칼럼이요. 네. 자인하면서 네. 뭐 국민의 열망은 뒤로 하고 오로지 정권의 이해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뭐 권력의 사유화를 비판하면서 정권을 잡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네. 마음에 빚은 조국에게만 있다. 국민에게는 없고. 그러면서 네.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자. 민주당만 빼고 찍자라는 글을 썼습니다. 칼럼. 할 말 했는데 이거를 네, 고발해버렸죠, 민주당이. 고발했죠. 이런 칼럼을 썼어요. 예. 네네. 이런 예, 식으로 아까 예, 말씀드린 예, 칼럼을 예. 썼는데 민주당이 이걸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예. 이게 뭐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사전선거라고 하면서 네. 사전선거 운동이라고 하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사안, 이런 칼럼에 대해서는 이건 그냥 의견 표시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그 반대 성명을 내거나 아니면 반대 칼럼을 냅니다. 보통은.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아, 참. 고발을 네, 해버린 저는, 겁니다. 고발을. 이 저들의 지금 행태를 보면 자기 편들은 무한의 자유를 누립니다. 예. 법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발된 것도 딱 그 조사도 안 받잖아요. 조사도 그냥. 안 받고 예, 법치도 뭐,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무한의 자유를 누리면서 반대 진영의 사람들은 자유를 모조리 다 없애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언론의 자유, 음. 사상의 자유까지 모조리 다 지금 없애려고 네. 하는 게 지금 저들의 침략이고요. 그래서 임미리 교수에 대해서 이제 고발이 들어가니까 지금 뭐 페이스북에서 보시겠지만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생기고 있죠. 예. 뭐 민주당만 빼고라는 그 해시태그에다가 민주당만 빼고라는 캠페인이 본물입니다. 본물 지금. 저도 지금 좀 이따 써야겠는데요. 네. 민주당만 빼고라는 캠페인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엄청나게 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진중권 교수도 왜 나는 고발 안 하냐? 나도 고발해라. 이런 나도 식으로. 고발해라. 이쯤 되면 뭐 막 가자는 거냐? 네. 그러면서 민주당 완패해야 된다. 엄청나게 비판했죠. 예. 그리고 민변의 권 변호사도 네.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비판했어요. 민변이면은 이제 쟤네들 편인데 완전 진영. 예, 완전 진보. 진영인데. 근데 그 내부에서도 엄청난 지금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죽하면 그 광우병 촛불 집회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촛불 집회도 주도했던 네. 우석훈 네. 그 뭐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 대표가 있습니다. 네. 그분도 내가 그 광우병 사태 때 이명박도 나한테 이를 갈면서도 고발은 안 하더라.
촛불 집회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신경질을 냈다고 하는데 그래도 고발을 안 했다. 그거 비판하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이 고발건에 대해서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건 너무 교만하다. 교만은 곧 뭐 패망이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까지 이제 들먹이면서 너무 이거는 교만한 처사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국민들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여론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캠페인과 엄청난 비판에 이제 직면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오늘 그 고발한 것에 취하했죠. 근데 취하를 하면서 또 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 임미리 교수의 그 발언 자체는 뭐 자기 어떤 의견 표시라기보다는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임미리 교수가 이건 분명히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고 자기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고발을 한 건데. 근데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어요? 안철수. 그러니까 안철수.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라는 말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고발을 취하하는 그 공고문에다가 임미리 교수가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 출신이었고 그래서 이 발언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좀 과했다. 유감을 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고발을 취하를 했는데 문제는 이 공고문을 내기 13분 전에 다른 공고문이 나갔습니다. 무슨 공고문? 방금 말씀하신 특정 정치인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안철수라고 아예 이제 진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싱크탱크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 근데 이제 고발 취한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들의 속마음이 어떤 거냐면 이게 진지한 의미의 유감 표명이 아닙니다. 저들의 진지한 그러니까 솔직한 심정은 안철수 편을 들면 이꼴 당한다. 경고를 한 거죠. 그들의 속내가 나온 거죠. 그거를 이제 첫 공고문으로 띄운 거죠. 안철수의 싱크탱크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고발을 감행했고 이제 고발을 취하한다라고 한 건데 나중에 자기들도 이제 본심이 다 드러나 버리니까 긴급하게 안철수라는 말을 빼고 특정 정치인이라는 말을 써서 본심을 지금 숨기려고 했는데 이미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유감 표시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안철수 편을 들면 자유고 뭐고 다 없애버리겠다. 사상의 자유가 언론의 자유가 모조리 빼앗아버리겠다. 그 단적인 그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에 대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숙청해버리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주 무서운 그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네티즌들이요 이거에다 흥분해가지고 뭐라고 쓰느냐면요 그 해시태그를 추미애의 좀이 있다 알아도 될 권리. 좀 이따 알아도 될 권리. 그걸 추미애가 공소장 그 공개 안 하고 국민들은 좀 이따 알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추미애의 좀 이따 알아도 될 권리 이꼬르는 심상정의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 야. 이거는 그야말로 국민들을 정말 심한 표현이지만 개돼지로 하는 개돼지로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사람으로 안 봅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취급을 안 해요. 근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있는 저들의 그 민주당은 이 고발건이 얼마나 말이 안 된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2004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발언 때문에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적이 있었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열린 우리 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는 발언 때문에 탄핵이 이렇게 의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헌법재판소가 엄청나게 유명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발언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긴 하지만 후보가 특정되지 않았다. 후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유명한 헌법 판례예요. 이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모를 리가 없죠. 판사 출신인데. 모를 리가 없어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걸 정말 모를 리가 없어요. 자기들이 겪었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후보 특정된 후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임미리 교수의 이 발언 자체를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하면서 고발을 한 겁니다. 이게 사전 선거 운동이 아니라는 거는 저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발을 했다는 거는 아까 그 공고문
네. 13분 전에 나왔던 공고문에 그들의 의도가 드러나 있죠. 네. 우리 말고 뭐 안철수든 누구 편이든 다른 편을 드는 사람은 모조리 숙청하겠다. 모조리 가만히 안 고발하겠다. 두겠다. 가만 안 두겠다. 가만히 안 두겠다. 경고한 겁니다. 우리한테도 경고한 거예요. 네. 유튜브 니네들도 예. 방송할 때 예. 가만 안 두겠다. 아.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발하겠다, 니네들도. 예. 정말 무서운 정권입니다. 예. 그래서 뭐 네티즌들의 댓글에 뭐 우리나라가 중공하고 다를 게 뭐냐. 중국도 아니고 중공입니다, 중공. 중공과 다를 게 뭐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네. 정말 그 문재인 정부는 자기의 뜻과 배치되는 그 반대 진영의 사람들을 모조리 지금 다 숙청을 하려고. 예. 그들의 자유를 하나하나 지금 다 빼앗고 있습니다. 예. 정말 무서운 정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예. 경향신문에 난 거란 말이에요. 경향신문은 아시다시피 한겨레하고 경향은 이쪽 진보 쪽, 예. 좌파 쪽이에요. 예. 그런데 경향신문에 난 칼럼을 이렇게 고발을 했으면 이제 경향하고도 이제 약간 마찰을 마찰이 생기겠네요. 예. 경형도 이제 뭐 퇴출당하겠네요. 노란 딱지 붙고.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대단한 정부입니다. 대단한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정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짓들을 예. 눈 하나 까딱 안고 하는 예. 사람. 이러니까 자, 요 얘기하시죠. 예. 이러니까 오늘 방금 전에 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한국갤럽에서요. 예. 그러니까 여당 심판론, 야당 심판론이 지금 붙고 예. 있잖아요. 네. 저 서로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 견제해야 된다, 네. 심판해야 된다 그러고 저쪽에서 난 세상에 선거하면서 야당 심판론이란 캐치프레이즈는요 들어보질 못. 제가 선거 공학 좀 야당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까? 야당한테 뭐 야당이 뭐 뭘 하겠어요? 아니 국정 운영을 하게 해줬어야 야당 심판을 하지. 그나마 법 만드는 것도 날치기에서 쥐들이 다 만들어 놓고 그래 하여튼 좋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더니 요거 보시면요.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아우 여당이 이겨야 된다는 거에 43%, 야당이 이겨야 된다는 게 45%. 예. 뒤집어졌습니다. 아. 야, 이 와중에 뒤집어졌어요. 이 와중에도. 여기 보십시오. 여당이 이겨야 43%,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요. 예. 야당 이겨야 45%. 중도층이 이제 정부 심판론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거는 실제 수치가 이제 뭐 이거 이거 실제 수치는 아니겠죠? 예,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수치는 제 생각엔 우리나라 언론 여론이 좀 조작됐잖아요. 통계가. 그러니까 제 생각엔 여당 이겨야가 제 생각입니다. 그냥 시비 걸지 마세요. 33%, 야당 이겨야가 55%.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게 적당하다라는 하여튼 말이, 이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뒤집어진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지금 와중에. 예, 그래서 이거 자세히 보면요. 이거 좀 표가 있을 텐데요. 밑을 내려보시면 여기 표가 자세히 나는데 좀 확대해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제 빨간 게 야당 이겨야 합니다. 예. 파란 게 여당 이겨야 합니다. 노란 게 응답 없음입니다. 그럼 색깔을 보시면 보수에서는 뭐 일방적으로 14% 야당 이겨라고, 중도에서도 50%가 야당 이겨라. 중도가 이제 돌아섰다는 거예요. 돌아서기 시작했네요. 여당 이겨라는 3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진보야 뭐 저들 뭐 아이고요 무진박지한 애들이니까 진보는 78%가 이 와중에도 여당 이겨야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의미 있는 거는 중도입니다. 중도가 변화가 있다. 중도가 돌아섰다. 돌아서기 시작했다. 해도 너무하니까. 정말 너무하다. 국민들을 진짜 바보로 알아도 유분수지.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런 행태를 보고. 그럼요. 정말 국민들이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것도 이제 여론조사 공표할 때는 또 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려야 돼요. 한국갤럽이 지난 11일에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요것도 알려줘야죠. 요거 발표 안 했다고 시비 거니까. 그런데 하여튼 중도층이 돌아섰다. 정말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게 이 통계는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저쪽이 유리했었다면 특히 한국의 여론조사가.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 추세로 좀 자유한국당이 올라가더니 이제 급기야는 중도가 완전히 돌아선 걸로. 분노가 이제 폭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런데 이 30대하고 40대는 여전히 여당 승리가 우세. 그분들은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연령대가. 직장인도 많고 월급 그냥 받고 뭐 최저임금 그리고 뭐 근로시간 단축. 그러니까 이 경제 실제 우리가 그 살아있는 경제를 실감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가 30대, 40대 좀 많습니다. 근데 같은 세대인데 김소영 분, 이 30, 40대 왜 좌파가 많을까요? 저도 뭐 20대, 30대 때는 그러니까 뉴스를 잘 안 봅니다. 제 주변에 대깨문이 있습니다. 한 번씩 얘기를 해보면 속이 터지는데요. 특징이 보니까 뉴스를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오는 이런 뉴스들, 우리 현안에 대한, 시국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늦어요. 30, 40대가 거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해보면 이게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그냥 막연히 그냥. 네. 이미지만 보고 자기가 가졌던 이미지 그리고 자기의 그런 판단에 대한 어떤 훼손, 이 자존심 상하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뉴스를 매일매일 보다 보면 이게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안 생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일단 뉴스를 안 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매우 바쁘잖아요. 자기 생업에도 바쁘고 회사 가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하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정치적 이슈의 쟁점에 대해서 연구나 공부를 할 시간이 좀 없지 않을까? 그러네요. 나는 이상해요. 30, 40대가 왜 이렇게 조국 사태 나고 이런 선거 부정 사태 나왔는데도 아직도 나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예요. 난 일단 그 세대는 왜 그러냐 이거야 도대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접했던 영화들을 봐도 뭐 거대한 음모를 다룬 영화, 좌파 영화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최근에 나온 영화도 그렇고 뭔가 거대한 음모를 덮기 위해서 뭐 온갖 뭐 좌파들을 이렇게 신성시하는 영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보고 좀 그렇게 세뇌돼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조국 사태나 지금 뭐 여러 가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태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거에서 이제 과도하게 문재인에 대한 과도한 뭐 압수수색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 탄압받고 있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 나 이거 답답하네 진짜. 저 공정한 저 문재인을 이 악랄한 집단들이 탄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켜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영화들을 보고 자랐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영화판이 또 이 좌파들이 대부분이에요. 다 장악했죠 또. 장악했으니까 영화들 나오는 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영화를 보면 뭔가 균형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 한쪽으로 쏠려가지고요. 그 한쪽만 거의 신성시하고 반대편은 완전히 무슨 뭐 이제 전 세계의 그런 악랄한 집단을 확 만들어 버리니까 히틀러도 뭐 저리 가랍니다.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사고로 아주 편향된 그런 영화나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를 만들거든요. 그걸 보고 자란 세대들은 그런 고정관념에 좀 휩싸일 수밖에 없죠. 그런 고정관념에서 깨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이렇게 정보들을 습득을 하고 연구를 하고 스스로 이제 좀 깨우쳐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들이 자기들이 불리한 뉴스가 나오면 가짜 뉴스라고 뭐라 그래요? 전부 다 가짜다. 이 세상이 가짜입니다. 지들 좋은 뉴스만 그것만 진짜고 전부 가짜입니다. 불리한 거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위로 올려주시면요. 오늘 통계가 의미가 있는데 중도 돌아섰다는 거 맨 위 있죠. 제목 있는 대로요.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조금만 내려주시면 여기 보면 이제 대선 지지도도 나왔는데요. 이낙연이 25% 여전히 1등이고 황교안 대표가 10%, 윤석열이 지난번에는 황교안 대표보다 좀 앞섰는데 윤석열 총장이 5%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조금 더 지지율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거는 황교안 대표가 윤석열한테 졌었는데 2등으로 다시 올라섰다는 게 여기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종로 출마 선언 감동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는 사실은 더 많을 텐데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만약에 윤석열이 뭐 대권 출마다 선언하고 이러면은 아마 많이 나올 텐데 이거 검찰총장으로도 자기는 정치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요 정도에 그쳤는데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온 거고요. 빼달라고 그랬거든요. 자기 이름을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네. 5%가 나왔다는 거 의미 있고요. 네. 한기환 대표가 2등으로 다시 올라섰다는 거 의미 있고 뭐니 해도 중도층이 하여튼 돌아섰다는 돌아서기 게 시작했다. 돌아서 네. 들어섰다. 그게 의미가 있었습니다.